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겸마을촌장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일단 어제도 연합인포맥스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일단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너무 그리고 도겸마을 분들 중에서 책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그러신 것 네, 같아요. 오늘 뭐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저희한테 주소 보내시고 그러십니까? 연합인포맥스에 보내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 책이 없어요. 연합인포맥스한테 보내십시오. 네, 네. 연합인포맥스 어제 동영상에 댓글로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시장은 뭐 코스피는 소폭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3천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3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대형주들이 대체도 좋았죠, 상대적으로.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빨간 넥타이 이력을 다시 한번 줄줄줄 계속 세 주가가. 야, 오늘같이 분위기 좋은 날도 줄줄줄 계속 셉니다. 네. 그렇죠. 빨간 넥타이 마술사. 각방꿀인가요 오늘?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느낌? 예, 오늘 일단 시장에서 정말 참담했던 건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후폭풍. 네, 의약품 업종이 3%나 하락을 했고요. 네, 어제 조금 전조가 있었어, 장외에서. 그렇죠. 네. 어저께 신풍제약에 대한 호재가 나왔었는데 네.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던 이 피라맥스의 국내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주 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 잔량도 많이 나왔어. 네, 이제 파라맥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와 임상지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면은 뭐 사실 꽝이죠. 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닙니까? 꽝? 근데 이게 이거 뽑기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과거에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통계적 유익성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 확보라는 거는 그 임상 결과가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의미죠. 네. 네. 그래서 좀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어제 호재 기사가 나면서 뭐 15% 급등을 했었는데 네. 어저께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호재 기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상 데이터가 곧 발표가 될 건데 이게 아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부터 하한가가 갔는데 오늘도 장중에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신풍제약 덕분에 다들 다 죽었지. 분위기가. 그렇죠. 예,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신풍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한 이유는 이 이상의 피험자 수가 적게 설정됐기 때문이고 대규모 3상 시험을 통해서 신속히 확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악재가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mRNA 백신 위탁 생산을 화이자 모더나와 협의 중이다.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요거에 대해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오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어저께 6% 10%씩 올랐는데 오늘 7%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 이미 그렇죠. 나왔죠? 이것도 장 끝나고 나왔죠. 네. 이강호 국장의 인터뷰가 어제 있었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한국이 mRNA 백신 생산 능력을 10억 도즈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었다. 백신 생산은 기업 간의 협의 사항이다라고 잘라서 언급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 정부가 하라 말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걔네가 얘네 조건이 좋아. 예를 들어 파운드리 조건이 좋아. 이러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안 오는 거긴 한데. 근데 약간 주선을 할 수 있지. 우리 잘하니까 뭐 좀 알아봐라. 인센티브 좀 줄게. 뭐 이런 거는 가능은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에 좀 안 좋은 뉴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바이오 재앙의 날이네요. 오늘 재앙의 날입니다. 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향시켰습니다. 네. 신한금투자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는 3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전망을 4,220억으로 했는데요. 이게 현재 컨센서스 대비 21% 낮은 수치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1,850억으로 전망을 했는데 컨센 대비 20% 낮은 수치이고요. 추정치를 왜 하향을 했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바이오 시밀러와 코로나 치료제의 공급 계약 규모가 좀 낮다. 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2분기 공급 계약 공시를 보면은 계약 금액이 2,611억 원입니다. 네. 1분기에는 2,900억 나왔거든요. 이거보다 한 10%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 판매 성과에 따라서 공급 계약 규모가 늘어날지가
관건이다라고 네. 언급을 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달라지겠죠. 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모두 한 2%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데요. 그 하반기 9월 달부터는 아마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이슈가 아마 다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좀 조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산 매출액은 조금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보이는데 아, 이거 세 개 합병하면은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지금 단순 합산하면 한 6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아마 60조 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60조 원인데 매출과 이익 규모는 줄겠죠. 네. 그렇죠. 이 셀트리온 3사의 현재 매출액을 다 합산한 것보다는 3사 합병했을 때 통합 매출액은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출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부 거래 아, 매출이 있어서 제약에다가. 네, 제약에다가. 제약도 있고 네. 헬스케어에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합산이 되면은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부 거래는 이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고요. 현재 지금 모회사 자회사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서 3사 합병을 했을 때는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오늘 연합 인포맥스 제가 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안 네. 나가고요. 네, 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잘친만은 뽑혀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이거 충분히 길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얘기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있는 그대로 기다 아니다 이거 아니고 딱 현실 정확한 숫자만 딱딱딱딱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거니까 네. 있는 그대로 딱딱딱딱 원칙이 어떻다, 법적인 원칙은 어떻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예를 들어 지분법 몇 %에서 어떤 정도의 내부 거래가 되고 그거는 빠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네. 불리죠. 그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이 사실 5월달에 많이 올랐다가 6월달에는 델타 변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도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노랑풍선 4.6% 상승, 뭐 하나투어 3.5% 상승, 인터파크 모두 투어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티웨이 항공 2.7%, 진에어 2.4%, 제주항공 2% 정도 상승했고 CJ CGV도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영화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7월부터는 이제 제작비 100억 이상 들인 영화들 이 대작들을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데 많이 개봉을 합니다. 네. 일단 조인성, 김윤석 감독의 모가디슈, 차승원, 김성윤 주연 감독이라고 했나요 제가? 예, 네, 주연입니다. 김윤석은 주연이죠. 네, 김윤석, 조인성 그러니까. 주연의 모가디슈, 내가- 차승원, 김성균 주연의 싱크홀. 이름부터 일단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황정민 주연의 인질. 이것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윤석은 그거 아니에요. 타짜에 나왔던 맞습니다. 네 바닥에 깔아놓은 거만. 이거는 경상도구나.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 네, 그분 맞습니다. 네. 네. 갑자기 옛날에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백신 접종자가 이미 빠르게 늘고 있고요. 7월부터는 이제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완화됐고 수도권도 좀 지연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조만간 다시 풀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반납했던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 좀 반등을 했고요. 한편 이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이제 극장들은 어려운 시기에 개봉하는 텐트폴 이 영화를 선정을 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번 오면 한 번 더.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혜택이고 그거 말고 네. 제작사들한테 혜택을 주는데요. 뭐 어떤 거냐면요. 통상 영화 티켓 매출을 극장과 배급사가 5대5로 가져갑니다. 근데 총 제작비의 50%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 매출 전액을 배급사에 먼저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영화관이 양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모가디슈랑 싱크홀이 우선 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는 대작들이 흥행 실패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영화관이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배급사와 제작사의 흥행 위험을 줄여서 안심하고 좀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개봉을 앞둔 모가디슈와 인질 모두 외유 내강이라는 제작사의 작품인데요. 네. 동시에 두 개 작품을 개봉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이 영화관들이 주는 혜택. 사전에 때문이다. 먼저 협의가 됐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음. 네. 당장 영화관 매출에게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화 산업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CGV 싶습니다. 뭐 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접근하실 때는 전환사채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전환사채 이슈도 좀 있는데요. 8일부터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는데 요거 전환 청구 기간이 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는 전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행주하고 극장주 이제 조금 갈라치기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우리 식당 솔직히 식당 가 보면은 한 자리 건너서 옆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혼자 이상하게 혼자 밥을 잘 안 먹게 되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도 두세 사람이 밥 먹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결국 보면은 영화관도 한 2칸 띄고 한 칸씩 앉으면은 그럼 거의 한 80cm 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자리가. 네. 그렇게 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안 가보셨구나. 안 가봐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한 자리 뛰고 한 자리 앉고 한 자리 뛰고 한 자리 앉고 이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가보셨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고 좀 몇 달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도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밀폐된 공간에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렇지.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렇죠. 김이 조금 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관은 그런데 여행은 가시겠어요? 여행이요? 예. 여행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해외는? 우리 그러니까 국내는 이미 내 말이 해보겠죠. 그 말이야. 그 뭐냐면 내가 주사를 맞았어. 그럼 나 가나? 제대로는 하나도 안 맞았는데 못 가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에 시즌 딱 8월 지나면 게임 끝난 거 반쯤은 끝난 거 아닙니까? 8월 끝나면 그렇긴 하죠. 추석하고 크리스마스밖에 없는 건데 연말 시즌 추석 시즌 연말 시즌 하나 남은 건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주가는 좀 반등이 있어도 그래도 실제 여행사들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갈라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올해 여름 시즌에 해외여행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극장은 이제 슬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 조금 갈라쳐서 보시죠. 제가 투자를 했거나 보유했거나 이거 아니고요. 그냥 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선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거는 누구나 노리고 있는 투자 포인트 아닌가요? 리오프닝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평소보다 빨리 선반영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여행은 엄청 빨리 연초부터 반등이.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TI 기준으로 76불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현재는 뭐 77불까지도 근처에 지금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유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오펙 그리고 러시아 등의 이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이고요. 증산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네. 당초 사우디는 올해 8월 일평균 생산을 40만 배럴 늘리고 12월에는 200만 배럴까지 증산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기존 감산 계획도 내년 4월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반대를 그렇지. 했습니다. 하루 40만 배럴 증산 이거는 좀 미미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감산 기간을 연장하려면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서 쿼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되다가 결국에는 취소됐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야 이거 더 그냥 막 뽑겠구나 해가지고 주가 떨어질 이슈인데 올라 버렸어. 그렇죠. 네, 증산 합의가 일단 취소가 됐으니까. 그 증산 나 더 해줘, 더 줘 이 얘기 아니야. 더 줘 하는데 깨졌는데 신기하네. 네. 근데 이제 다음 회의 일정까지도 못 잡았다라고 네. 했고요. WTI가 이제 75불을 넘은 거는 2018년 10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75불을 넘어서 지금 77불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까지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NH증권의 황병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8월 이후에 증산합의 지연으로 인식이 된다면 공급 부족 우려로 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면 이런 가정이 이제 아니 성립을 그러면 한다면 더 뽑아내는 거니까 사실은 빠져야 되는 뉴스라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오펙 플러스 공조 체제가 Y가 되겠죠. 이런 우려가 커질 것이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무분별한 증산 전쟁으로 작년에 유가 급락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네. 전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전망 저게 맞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르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2차 전지 회사들이 제일 좋겠지. 전기차 중고 값이 올라가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유가 계속 올라간다면. 네.
우리야 뭐 차를 뭐 주로 우린 이미 자율주행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 거 탑니다. 저도입니다.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운전 알아서 해줘. 그렇죠. 물론 가끔 서서 못 앉게 하더라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려주죠. 친절하게. 그렇죠. 아, 이거 완전 자율이야. 나 완전 자율주행이거든. 거기다 운동도 시켜줘. 계단 올라가야 돼. 그렇죠. 네. 서대문에는 에스컬레이터 없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런가요? 없죠. 있잖아요. 첫.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아, 깜빡깜빡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정유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화학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네. SOL이 4.2% 상승, SK 이노베이션이 2.4% 상승했고요. 금호석유도 2.7%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분할 이슈 어저께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캐파를 상향하는 공시를 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뭐 SK 이노베이션은 아니지만 이 소재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소재주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수주 잔액이 금액 기준으로는 130조 원입니다. 작년 말에는 72조 원이었거든요. 네. 벌써 작년 대비 SK 이노베이션이 네, 2배 가까이 늘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가 160조 원인데요. 이를 뒤따르는 3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캐파는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대비 5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는 소재주들이 수혜가 예상되지만 뭐 어떤 일부에서는 멀티플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네. 12months forward PER이라고 하죠. 앞으로 1년 동안 12months? 12months 12달. 12months forward 12달 전 한글로 하세요. 네. 12개월 후 전망. 한글로 한다고 했는데 12만 한글로 했네요. 아, 네. 아, 이거 점점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도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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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 놓고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발생할 이익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포스코 케미칼이 81배, 굉장히 높습니다. 에코프로비움 46배, 네. 일진 머티리얼즈 40배인데요. 뭐 이들의 뭐 주가 고평가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평까지 많이 고평해. 5년 땡겼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캐파 이 정도 느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그 플레이드라는 모델 S 플레이드가 나왔는데 배터리 뭐 쓰는지 아십니까? 뭐 쓰나요? 16800 씁니다. 16mm 지름에 80cm 높이. 1680 맞지? 1680. 근데 원래 최근에 뭐 썼어요? 2170 썼죠? 21mm에 7cm 높이. 그걸 썼죠? 70mm. 예, 그래서 더 뚱땡이로 4680 46mm 지름에 80cm 높이. 요거 80mm 높이. 80mm, 예, 네. 이거를 하겠다고 한 건데 모델 S 플레이드가 16850을 썼 18650을 썼습니다. 네, 18650을 썼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작은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쉽거든. 발열 이슈도 없고 기술적으로 쉬워요. 네. 아직까지는 단가도 싸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 4680? 저 작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데이? 그렇죠. 될 턱이 없어. 1년 안엔 될 턱이 없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아직까지는 한국 그 지금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2년 3년간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내재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예, 턱이 없어져.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LFP의 그 약진이에요. 그렇죠. LFP의 약진이라서 지금 LFP가 거의 400km 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500km만 달리면 돼. 무엇이 되든 500km만 달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정도면 다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500km. 네, 그렇죠. 왜냐면 500km 운전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운전 피곤해서 더 이상 운전도 못해. 좀 쉬어야 돼. 그래서 500km만 가면 500km면 전 거의 2달 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기존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LFP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NCM, NCA 이쪽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025년까지 테슬라의 모델 스탠다드 모델에 상당폭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도 싸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파괴력이 있느냐? 캐퍼 증설만 되면 지금 캐퍼가 증설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네.
캐퍼 증설이 안 되고 롱레인지까지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건데 조금 더 거리가 늘어나고 캐퍼 증설이 되어서 아주 싼 가격에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대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막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네. 결국 대수 싸움이거든. 500만 대 누가 먼저 만드느냐 내가 보기에는 500만 대 선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지금으로선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테슬라가 500만 대가 가시권에 되면 그때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은 저는 뭐 몇 년 거를 땡겼으니까 저는 미래에서 주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래 주식 걸 땡겼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없는데 만약에 그 상황들이 오면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해서 빨리 현대차보로 현대기아차보로 빨리 만들어서 일단 깔아놔라. 나중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OTA가 뭐야? 온디에어요? 오버디에어죠. 네. 오버디에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미래 거를 많이 땡겨와서 주가적인 매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이따 You're welcome. 네. 8시에 인포맥스에서 연합 많이 인포맥스에서 응원 우리 나침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도인이 안 나온다고 아무도 안 오시면 서운합니다. 내가 가서 선물 또 뿌려야 되는데 아쉽네. 그러게요. 예.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